그림책 작가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3권의 그림책을 내고 나서 그림책 작가로서 저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수인입니다. 저는 구멍난 양말, 끌적끌적 나는 문어를 그리고 썼습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된 지 1년이 된 신인 작가입니다. 작년 9월 첫 그림책 구멍난 양말이 출간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림책 작가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 그림책 작가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간 3권의 그림책을 출간했던 저의 경험만을 담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기 이전에 스포츠 의류 디자이너로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책 작가를 하겠다고 했던 시점부터 부업으로 로고, 상세 페이지, 패키지 개발 등등 디자인 관련 부업으로 수입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림책 작가가 된 이후 저의 모든 수입 수단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의 삶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꿈을 꾸었을 땐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게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림책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갈런지, 얼마를 벌게 될런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첫 그림책 구멍난 양말이 나오기까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제발 한 권의 책이라도 출간해보자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음 생각을 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새로 만든 이야기로 그림책 공모전에 참여도 하고 또 덕분에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림책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혹시나 해서 넣어본 그림책 워크숍에서 선발이 되어서 저는 운이 좋게도 아주 빠르게 3권의 책을 1년 만에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권의 그림책을 내고 나서 그림책 작가로서 저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요? 예전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그림책 워크숍을 받을 때 수업을 해주시러 온 작가님께서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봐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게 그림책 작가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그림책 작가로 앞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책 작가로 먹고 살 수 있는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림책 작가가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그림책 작가로서 저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되면 그림책을 만드는 일만 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림책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림책 작가가 보통 2년에 한 권을 출간하는 게 평균적인 속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책 한 권을 내면 작가에게 당장 생기는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는 동시에 100만 원이 입금되고 책이 출간되고 나면 나머지 계약금, 즉 선인세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건 신인 작가인 저의 경우라는 점. 글적글적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받은 금액이 선인세와 상금 포함 500만 원입니다. 공모전 상금이 500만 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출간을 할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튼 그림책 작가가 되고 보니 의외로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확장되는 일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첫 번째,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첫 책 출간 이전에 그림책 계약이 된 단계에서 미술관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술관에서 약 3개월간 어린이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때 당시 그림책 작가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력서를 넣고 있었을 때였는데 아시는 분께서 주 3일 미술관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내가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확장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림책 기반으로 예술 수업을 하는 다회차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을 기획한 선생님이 계셨고 저는 프로그램에서 시각적인 부분 혹은 활동지 제작 등등을 만들며 매 차시마다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성인 대상으로 그림책 만들기를 알려주는 단회차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책이 나오기 전이지만 책이 나오기 전이라 그림책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더욱더 진실되게 알려드릴 게 많을 것 같다고 미술관에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것이 처음으로 그림책 작가 서수인으로서 진행해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사파 작업이 들어왔어요.
저는 위즈덤 하우스 그림책 워크숍을 통해 나는 문어라는 작품을 출간했어요. 이 과정에서 노란 상상이라는 출판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그림책 워크숍 메인 진행을 노란 상상 편집자님께서 진행해 주셨거든요. 위즈덤 하우스를 통해 인연이 된 노란 상상과 오싹오싹 초등학교라는 동화 사파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파 작업은 처음이긴 한데 저는 또 사파 작업이 꽤 재미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싹오싹 초등학교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이후 꽤 많은 사파 의뢰가 들어왔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기쁜 마음에 덥석덥석 사파 계약을 다 받았더니 벌써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사파가 3개나 더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기한이 넉넉한 작업들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고 벌써 내년에 작업할 사파들도 몇 건 계약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속도도 빠른 편이고 수정도 용이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얼마 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어린이 여름방학 맞이 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예술 수업 기획하는 선생님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본 프로그램이었어요. 기획하면서 약 2달 정도 매주 만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서류 면접을 1차로 보고 2차로 대면 면접도 진행하고 합격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름방학 어린이들과 신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프로그램명은 한여름의 마법사. 수업 동안 마법사라는 연극 상황 속에서 잘하는 거 없이 그냥 해보기가 주 포인트였습니다. 어린이들과 시도 만들어 보고 마법의 능력 카드에 능력을 부여해서 이야기도 만들고 붓을 통해 마법의 지팡이 사용법이라는 3교시짜리 마법 학교를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으로 기획부터 함께 해본 어린이 예술 프로그램이었는데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머리로만 상상했던 일을 실제로 눈앞에서 해내는 게 신기하고 너무 재미난 경험이었습니다. 용산에서 한 내용을 보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 요청이 들어와서 9월에 또 한 번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동시강의 기획 및 진행. 저는 요즘 전국으로 동시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림책 작가이지만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동시 연수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 동시였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동시 쓰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생각을 확장시켜 글로 써내려가는 일이 너무나 재미났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시는 선생님께서 함께 동시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의 3개월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했고 지금은 동시 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는 심화 과정도 있어서 다음 달부터 심화 과정에 대한 기획 및 개발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5번째, 도서관 강의. 그림책 작가님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이 도서관 강의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만든 책으로 독자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저는 아직 도서관에서 내 책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는 문어로 도서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 위치한 아리랑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앞선 여러 예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어서 이번에 나는 문어라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함께 나는 문어 책 속의 친구들처럼 움직임 활동도 해보고 만들기 활동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 예정입니다. 요즘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도서관 강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6번째, 유튜브. 그림책 작가가 되고 나서 제가 지나온 과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한 유튜브. 사실 이건 아직 아무런 수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간 이 채널도 어떤 일을 물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 책이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새 책들을 소개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채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기록은 꽤나 중요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보고 있는 작업
작업입니다. 그리고 응원을 주고받는 일은 꽤나 힘이 되더라고요. 그림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것도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7번째, 나의 그림책 작업.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작업입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 중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많이 애를 쓰는 작업이 바로 내 작업인 듯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림책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책 작가에게서 파생된 일들이 주업인 그림책의 수입을 쉽게 뛰어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사하게도 찾아온 기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이 그림책 작가임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파에 조금 더 시간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를 소진해버리면 진짜로 내 작업을 할 땐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새로운 일들을 한 번에 해보고 있는 요즘 그림책 작가로서 먹고 사는 일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지만 오늘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즐겁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림책 작가가 된 이후 나의 삶은 꽤나 만족스럽다 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쭉 그림책 작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도 신나게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보아요. 안녕!